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0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외에서 죽은 국민을 반드시 그 시신을 찾아옵니다. 1990년대 초에 이 해난 사고로 제주도 근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이 침몰을 해가지고 30몇 명이 실종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수 부대가 한국에 상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한 1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찾으니까 산 사람은 얼마나 집요하게 찾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포로가 된 사람이라든지 실종된 사람을 찾아내는 이스라엘 국가의 그 집념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서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론 아라드라고 치면은 긴 기사가 나옵니다. 론 아라드는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 중에서 항법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86년에 전투기를 타고 레바논 전장에서 작전을 하다가 폭탄을 터뜨렸는데 이게 땅에 닿기 전에 폭발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파손되고 낙하산으로 뛰어내렸는데 포로가 되었습니다. 론 아라드가 포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론 아라드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정부입니다. 이스라엘 외교관은 다른 나라 외교관을 만났을 때 첫 질문이 혹시 론 아라드 조종사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판되는 영감은 론 아라드에 대한 구출 노력의 경과를 반드시 적습니다. 예컨대 1994년 5월 21일 이스라엘 특공대는 시리아가 통제하고 있는 베카 계곡의 레바논입니다. 한 가옥을 급습을 했습니다. 시어파 테러 조직의 간부인 무스타파 디라니를 납치해가지고 헬리콥터로 싣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디라니를 왜 납치를 했느냐 하면은 디라니는 이스라엘 조종사 아라드를 데리고 있다가 30만 달러를 받고 이란 혁명 수비대로 넘겨주었다는 혐의를 당시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스라엘 측은 론 아라드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겐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0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억류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란을 상대로 아라드 석방을 위한 비밀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보상을 이란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는 적대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조종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내부의 조사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라드는 이미 죽었다라는 일종의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 이스라엘 정부 총리는 이 내부 보고서의 잠정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론 아라드는 살아있다고 본다. 죽었다는 확신이 생기려면은 시신을 발굴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고문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고문한 사람을 찾아낸다든지 이 정도까지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아직도 이스라엘 정부는
론 아라드는 살아있다고 본다. 라는 근거하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서 한 악행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란 자는 이대준이라는 국민의 보호를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한 게 첫 번째 죄인데, 두 번째 죄는 김정은을 편하게 해주고 문재인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월북자의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월북자다. 월북자라고 왜 했겠습니까? 월북자 하니까 죽어도 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월북자니까 죽어도 그건 뭐 별것 아니지 않느냐, 이것 아닙니까? 요사이 민주당 쪽에서 설훈, 우상호 이런 민주당 안에서 중진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말이 그건 뭐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아니 사람 목숨을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이자들의 정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더불어란 말 수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누구와 더불어입니까? 혹시 김일성과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런 말을 왜 제가 하게 되었느냐? 문재인이가 자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장명할 때 신영복 씨의 도움을 받았다. 신영복이 누군데요? 김일성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 더불어에서 따오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노동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아니죠. 민주당은 절대 아닌데, 이 자국민에 대한 이런 홀대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론에서 나옵니다. 계급투쟁론은 자신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자기 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분류를 합니다. 적대계층과 동료계층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류법을 써가지고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욕을 먹으니까, 표를 얻을 수 없으니까 180도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북한에서는 인간 중심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에 인간 말살의 선두에 서 있는 김일성이가 자기의 주체 사상을 인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중심. 바로 이런 같은 맥락에서 월북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 이거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이런 심리가 됩니다. 적대계층 인간들은 다 쓰레기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숙청이란 말 씁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숙청,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러운 일인데도 깨끗하게 한다면서 숙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주어탕을 먹을 때 미꾸라지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 미꾸라지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꾸라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맛있게 추어탕을 먹는 것입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노동당, 그리고 거기에 영혼을 판 남한의 종북 세력도 보수적 국민,
애국 시민들을 미꾸라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도 미꾸라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만 건드려도 이스라엘 전체의 보복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외국에 나가도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납치하려는 생각 안 합니다. 미국 사람 함부로 납치하려고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대접은 결국 그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그 국민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들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의 행복도 조사 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 최신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몇 년째 계속 핀란드로 나오고 있는데 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 랭킹을 쭉 쫓아가다가 9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루하루 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보통 민간인들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권총을 차고 다닙니다. 군인들은 실탄을 장전한 소총을 메고 휴가에 가고 외출 갑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 날까 싶어서 초병들도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년 전까지.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 들고 있는 겁니까? 몽둥이 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는 우리의 1인당 GDP가 세계 한 25등, 26등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한 60등 내외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조건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불행도를 느끼고 있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자주국방을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과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이어서 자유통일도 포기한 한국 사람들의 비겁성이 불행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평불만만 늘어납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면은 사람들은 웬만한 불편이나 어려움은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은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아주 치사한 정치를 하게 되어 있고 요 틈을 타고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좌파 세력, 자칭 진보 세력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아니 헬조선입니까? 천국 다음에 한국입니까? 우리 세대는 해방동의 세대는 모이면은 오늘날의 한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국 다음에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자들은 이상하게도 북한이 진짜 지옥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헬천국이라고 하지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거울에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같으면은 천안함 폭침시키고 연평도 포격한 북한을 폭격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동상 부숴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같으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에 해산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게 살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